여러분, 삼성그룹이 그동안 문호조 경영을 계속 주장을 해왔잖아요. 또 실제로 실천을 해왔고요.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사실상 문호조 경영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에도 이 파업의 깃발이 휘몰아치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데 지금 글로벌적으로는 반도체 전쟁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 국가 간의 분업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자국 내에 어떤 공급망 체계를 구축해가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이런 와중에 삼성에서 사상 첫 파업을 한다? 이것은 어째 보면요, 또 한 번 우리 경제 전체에 충격파를 던지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요, 일단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조와 사측의 임금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에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요, 일반적으로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 쟁의권을 얻게 됩니다. 1차 조정에서도 실패했고 2차 조정에서도 실패했으니까 중앙노동위원회, 쉽게 말하면 고용노동부 산하거든요. 중노위라고 하는데 여기서 조정 중지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파업만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삼성 디스플레이 노조는요, 전체 회사 직원 중에 10%가 조합원입니다. 2,400명이요.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는 전부 한 24,000명 정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 중에 2,400명이 조합원인데 이게 한국노총 소속이에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쟁의활동을 위한 찬반 투표를 전자투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찬성률이 91%예요. 91%. 2,413명의 조합원 중에 1,896명이 투표를 했고 그 중에 1,733명이 쟁의활동에 찬성표를 던진 겁니다. 재적 대비 찬성률은 71.8%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삼성에도 파업의 깃발이 나부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노조는요, 이 쟁의와 상관없이 18일에 아산 제2캠퍼스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게 대규모 집회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24,000명 중에 2,400명이니까 1,000명만 모이도 대규모 집회인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일단 사측에서는 계속 상생 대책을 마련해서 협의를 하자 이런 주의지만 노조 측에서는 무조건 기본 임금 인상률 6.8%를 해달라. 위험수당을 현실화시켜달라. 해외 출장자 처우 개선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측에서는 노사협의회에서 이미 합의한 금액이 있다. 노사협의회에서는 기본 인상률을 4.5% 인상하기로 했다. 노사협의회를 더 존중한다는 이야기죠. 노사협의회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노사협의회에 가입이 돼 있으니까 말입니다.
한국노총 소속의 노조가 2,400명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노사협의회가 따로 있고요. 한국노총 소속의 노동조합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병존한다는 거예요. 노사협의회는 그동안 삼성이 줄기차게 노동조합을 만드는 대신에 노사협의회를 만들어서 사실 사원들과 어떤 협상과 타협을 해왔죠. 그런데 이제 그게 무색해지고 급기야는 뭐 파업으로 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저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사면에 대한 건의가 빗발치잖아요. 사실 경제계로부터 시작이 된 사면의 어떤 건의가 종교계로 넘어가더니 이제는 해외 경제인들도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만약에 파업을 한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는 친노동 정책을 중심으로 쓰는 그런 정부잖아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상 반대로 기울어진 이제는 노조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버렸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과연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 될 것인가. 스카탄실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저는 사면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글쎄요. 8월 15일까지는 될라나요? 아니면 5월 22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이때 사면에서 같이 가는 그런 모양새가 나올지도 모르겠다 하는 예상까지 했지만 모르겠습니다. 좀 더 거리가 멀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문제는요. 삼성이 만약에 파업을 하게 된다. 지금 파업권은 확보를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파업을 한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아마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클 거예요. 경제는 심리라고 했거든요. 삼성도 파업하네? 이런 생각이 아마 전사업장, 삼성 전사업장은 물론이고요. 해외 사업장까지도 영향을 많이 미칠 거고요. 또 삼성이 국내에 어떤 경제의 주춧돌이니까 다른 기업들, 다른 그룹들로도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무노조 경영을 지금까지 고수해 오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노조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첫 파업까지 가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솔직히 엄청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경제가 그나마 지금 조금 좋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파업의 어떤 단초가 우리 경제 전반으로 계속 미치지 않을까.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니까 지금 자동차 노조들도 꿈틀꿈틀하거든요. 조선 노조들도 꿈틀꿈틀하고요. 그렇게 노조 리스크가 아마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경제를 생각하는 정환진 TV 입장에서는 보면 야 이거 만만치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